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떡튀순을 그려볼게요. 떡튀순을 그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림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유행에 맞춰서 그려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그려야 할까요?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 해마다 시즌이 되면 신상품이 나와요.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데 각 브랜드마다의 그 고유한 이미지는 지키고 있어요. 로고를 크게 가져다 붙이지 않아도 그 브랜드의 느낌이 나요. 샤넬 같다 그럼 샤넬이에요. 보테가 베네타 하면 보테가 베네타 같아요. 트렌드를 반영하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지키는 선에서 신상품이 나와요. 일러스트레이션도 비슷하다고 봐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아이덴티티는 그 작가만의 감성입니다. 그리고 그 감성이 트렌드를 만나면서 매번 그 스타일이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다양화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내가 신작을 그려냈는데 그 전에 그렸던 그림과는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감성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감성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내고 발견하고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요. 아이덴티티가 그 브랜드의 유통기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빨간고래의 아이덴티티는 뭔데요? 즉 빨간고래의 감성은 뭔데요? 저도 저의 감성 그 키워드를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도 관심사도 되게 다양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것저것 직접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었어요. 이리 와. 궁디빵빵. 처음에는 패션 잡지 사파 일로 시작을 했어요. 패션 잡지 사파 일을 하면서 화장품이나 푸드 브랜드 광고 홍보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초창기라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린 건 아니고 그냥 그려지는 대로 그렸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렸었어요. 사람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심플하게 그렸다가 복잡하게 그렸다가. 그런데 이렇게 오더 받는 그림만 그리니까 내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허탈하고 작가로서 내 스타일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개인 작업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뭐 책도 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개인 작업은 처음에는 저도 풍경화로 시작을 했었어요. 풍경화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상상 속의 세계를 그리고 그러다가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스타에 지금 그림 일기 식으로 툰도 올리고 있고 그냥 고양이 그림도 그리고 지금은 또 유튜브에다가 색연필로 음식을 그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내 스타일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되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자니 답답하고 도태되는 것 같고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부터는 스트레스가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데서 가끔 대가들의 전시회를 하잖아요. 한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유명한 이 사람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시도해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오는 작품이 생기면 그 스타일을 밀고 나갔어요. 그 스타일을 기반으로 또 다양한 시도도 하고요. 천재 화가 피카소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그리지 않았어요. 몬드리안이라는 대가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직선만 그어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그림을 유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쭉 다 펼쳐놓고 보면 그래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감성이에요. 그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그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펼쳐놓고 한번 봤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묶여요. 따뜻함, 귀여움, 평안함,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묶이더라고요. 음식을 그려도 사람을 그려도 뭐 이야기가 있는 만화를 그려도 풍경을 그려도 컴퓨터로 그려도 물감으로 그려도 이 키워드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 소개할 때에는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제 소개 영상에서도
안녕하세요, 빨강구레입니다. 저는 따뜻하고 귀여운 감성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을 그리냐라는 질문에는 따뜻하고 귀여운 것들이 제 삶에서는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프로필을 보면 귀여운 것들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행에 맞춰서 그려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결론은 나의 감성을 지키고 거기에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양화를 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림은 퓨어하게 완벽하게 남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지는 못해요. 반대로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지도 못하고요. 뭘 그리든 항상 그 중간점을 찾게 돼요. 이 중간에서 좀 더 남이 좋아하는 것을 그릴 때가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그릴 때가 있고 그 차이라고 봐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그리니까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겠지. 나는 아티스트야. 그래서 내 그림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저는 무슨 수가 얕은 아주 그냥 하수인 장사꾼으로 보고 자기는 무슨 숭고하게 진리탄 거라도 하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림을 보잖아요. 지도 그냥 곰탱이 같은 거 그리고 그래요. 그림은 내가 느낀 것을 내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동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타인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려고 해도 그러지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완벽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수 미술하는 작가들을 보면 전시회를 할 때 그림이 솔드아웃이다. 그럼 이건 되게 큰 자랑거리고, 그래서 내 그림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절충점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그림이 그려지고 있네요. 이제부터는 그림에 집중을 해볼게요.